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며 강제 구인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렇게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당당하게 맞서야 되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소환 조사에 응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십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또 변호인들과 논의를 하시겠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에 내란 특검의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두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는데요. 그러자 내란 특검이 결국에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마저도 버티면서 연행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다시 또 강제 구인에 나설 예정인데요.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이 안 나간다라고 이 연행을 거부하고 버티면 사실상 또 방법은 없는 현실입니다. 내란 특검은 구치소 방문 조사는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구속기간 최장 20일인 상황에서 이렇게 조사 불응이 이어진다면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속 당시에도 공수처의 소환 통보를 거부했었죠. 이렇게 연달아 구속 후 조사에 불응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계산을 하는 걸까요? 이미 구속된 이상 특검 조사에 응한다고 한들 그닥 얻을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하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조사를 선택하는 그런 행보. 여기에 대해서는 또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조차도 당당하게 좀 맞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해서는 기소가 이루어져 있고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일단락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수백억의 혈세를 들여서 추가적인 특검을 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낭비적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모든 수사의 주도권은 특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강제 구인도 할 수 있고 결국 구속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피고인의 진술을 이끌어내는 일련의 과정들 모두에 대해서 특검이 책임을 지고 완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피고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남탓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특검의 무능함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강제 구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회유하지 못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수사는 아무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검이 무조건적으로 이게 법적인 강제 사항들만 가지고는 수사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네. 피고인과의 최소한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다른 진술, 처음의 진술과 달라진 진술을 하는 주변인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속 입증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특검은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진척시킨 만큼 이제 수사력을 외환 혐의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강제 구인에 여러 번 나서는 것도 일종의 명분을 쌓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고요. 또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또 특검의 의도도 읽힙니다. 자, 어제 군사시설 24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도 있었는데요. 오늘도 일부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요. 외환죄 대신 일반 이적죄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말로는 외환죄도 상당히 입증되고 있다라고 알려지는 반면에 또 한 가지 입증을 못하니까 이렇게 혐의를 바꾼 거 아니야? 이런 또 짐작도 가능해요. 근데요, 저는 지금 우리가 자꾸 외환죄, 이적 유치죄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 내란의 공범들이
정말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서 평양에다 무인기 보내고 오물풍선 쏘고 이런 것을 벌이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진실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 진실이 중요한 거지. 뭐 외환죄면 어떻고 외환 유치죄면 어떻고 이적죄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내란죄가 유죄 받으면은 이런 거 추가돼도요. 무기징역 플러스 무기징역은 무기징역인 거고 무기징역 플러스 하루도 무기징역인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고 네. 저것이 왜 중요하냐.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예산 자르고 탄핵 많이 해서 그래서 비상계엄을 한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주장하고 의심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통과될 것 같아서 그거 막으려고 그동안 내란 어떤 그 계엄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지 이게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외환죄냐 이정유치냐 저는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환죄의 핵심이 이 북한의 무인기를 의도적으로 보냈냐 여부인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요 제보를 받았다면서 북한의 무인기를 보낸 그 좌표 자체를 공개했습니다. 여러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드론 작전 사령부는 최소 3차례에 걸쳐서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 좌표도 파악됐습니다. 김정은의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입니다. 15호 관저는 김정은의 생모가 거주했던 숙소이자 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이제 특검이 속도를 내야 합니다. 드론사는 지금도 증거인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거듭 부탁합니다.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란 말처럼 수사 역시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인기의 도발 목표 지점이 15호 관저 일대였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노동당 청사와 외무성이 몰려있는 북한 권력 심장부 중에서도 상징성이 아주 큰 장소를 골랐다. 뭐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소 3차례 무인기 7대를 북파했는데 1차, 2차는 평양으로 그리고 3번째는 남포 일대로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드린 거고요. 날짜와 목표 장소까지 제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걸로 봐서 글쎄요. 검찰에서도 특검에서도 어느 정도 이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